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우리가 자소서나 면접에서요, 취업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있습니다. 면접에서 지원자의 강점 한 가지 또는 약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할 때요, 자, 이렇게 면접에서 장단점 또는 자소서의 장단점 이런 내용, 또는 우리가 이제 은행 쪽, 주로 금융권 쪽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을 잘 적냐면 꼼꼼하다 또는 꼼꼼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꼼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꼼꼼한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조직 속에서는 어떤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소서 적을 때요, 장단점 한 가지를 적어보라 그러면 장점, 저는 누구보다 꼼꼼합니다, 봤던 것도 한 번 더 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자소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적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죠. 면접에서도 장점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성격이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잘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여러모로 이런 체크를 잘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꼼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은행권에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더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꼼꼼함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여러분들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까? 단점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꼼꼼함에 대해서 장점이 될 것 같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손드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손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손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꼼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점이라고 더 생각을 더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꼼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손 드셨던 분들한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합니다. 지원자님 또는 취준생님, 홍길동님, 꼼꼼함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꼼꼼하다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어떤 게 꼼꼼한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꼼꼼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꼼꼼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쓰기는 쓰는데 꼼꼼한 거를 어떤 내용을 꼼꼼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점이 꼼꼼하다라는 내용일까? 내 성격이 또는 내 캐릭터가 어떤 점이 꼼꼼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줄까? 누가 나에게 꼼꼼함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나는 꼼꼼함이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내용을 꼼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지원자들이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고 같은 내용도 있고 답변을 합니다. 꼼꼼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 한번 봤던 것도 다시 보고, 또는 잘 틀리지 않고, 또는 잘 체크해놨다고 메모도 잘하는 성격, 이런 것들을 꼼꼼함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유형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차장이다 또는 과장이다 이렇게 한 팀에 밑에 부하 직원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딱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죠. 자, 회식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 한 5시 넘어서 퇴근 시간에 갑자기 본점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점이 땡땡 지점인데 이 땡땡 지점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일 갑자기 특별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 분야 카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가 실시되니까 감사 준비를 해놓고 퇴근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 밑에 직원이고,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회식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 직원이 부득이 야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웬만하면 야근을 안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대리다, 카드 담당하는 분이, 그래서 김대리,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먼저 가서 고기도 구워 놓고 좀 준비를 하고 회식을 간단하게 하고 있을 테니 빨리 일 좀 마무리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자, 근데 이 김대리라고 하는 이 직원이 성격이 꼼꼼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꼼꼼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 자, 우리가 6시에 이제 전부 다 직원들 데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이제 회식하러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예약을 해놓은 식당으로 가서 이제 삼겹살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이제 김 대리는 내일 감사 나올 업무를 이제 혼자 야근을 일단 하고 있겠죠. 하면서 1차 딱 준비를 감사 받을 준비를 딱 해놓고 하니까 한 7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7시 반, 1시간 반 정도 이제 야근을 하니까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그때 이제 회식하는 팀에서는 고기 구워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저녁도 먹고 하겠죠. 자, 근데 이 성격이 꼼꼼한 김 대리는 7시 반에 일이 딱 끝나면 이제 됐어, 나도 이제 갈래 라고 회식 자리로 가는 성격일까? 아니면 7시 반에 끝났는데 아니야, 혹시 몰라, 혹시 내가 틀린 게 있을지도 몰라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는 스타일일까? 어떤 걸 꼼꼼하다고 표현할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7시 반에 일이 끝나면 한 번 더 또 처음부터 다시 내가 했던 일에 틀린 게 있는지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자, 본다. 그럼 좋습니다. 뭐 한번 또 봤습니다. 보니까 1시간 정도가 다시 지났습니다. 8시 반이 됐네요. 8시 반이 되니까 이제 1차로 밖에 나가서 삼겹살을 먹던 팀은 이미 이제 저녁 식사 다 하고 이제 2차로 장소를 옮길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꼼꼼한 김 대리는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이제 8시 반이 된 거죠. 6시부터 7시 반까지 한번 보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역시 틀린 게 내가 준비한 일 중에 내가 내일 감사받을 준비한 것 중에 틀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역시 나는 참 꼼꼼한 게 좋아. 꼼꼼해서 다행이야. 틀린 걸 발견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8시 반까지 근무를 했죠. 자, 8시 반에 이제 2차로 한번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꼼꼼한 사람은 다시 한번 더 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적절히 꼼꼼한 사람은 이제는 됐어 하고 이제 8시 반에는 일을 접고 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식팀에 합류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한 번 더 보든 더 꼼꼼해서 한 번 더 보건 아니면 조금 뭐 적절히 꼼꼼해서 8시 반에 가보니까 1차 회식 자리 끝나고 2차 노래방 가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회식하는 팀에서는요. 그래서 김대리가 왔습니다. 김대리가 오니까 김대리 왜 이제 왔어? 우리 삼겹살 김대리 없이 우리가 다 먹었네 하고 우리 노래 부르고 이제 노래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왔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된 거죠. 한 9시가 다 돼서 말이죠. 자, 이 상황에 이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김대리의 스타일, 이 업무 스타일,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을 조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은행원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프라인에서요, 저는 만날 때마다 뭐 우리 학생들, 취준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꼼꼼하다고 하는 성격은 절대로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장점이 될 수 없다. 꼼꼼함은 장점이 아니고 오히려 단점에 가깝다.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저는 이제 조금 그 차장이나 부부장이나 부지점장이나 지점장이나 이 정도 되는 분들 레벨과도 많이 어울려 봤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그 역할도 실제로 해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한 명은 덜렁대는 직원이 있고, 한 명은 정말 꼼꼼한 직원이 있다. 한 명은 정말 덜렁대는 직원이 있다. 둘 중에 누구랑 같이 근무를 할래? 라고 하면, 너무 덜렁댄다? 또는 너무 꼼꼼하다라고 하는 이 두 스타일은 사실 고르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제 선택의 폭을 이제 좀 좁혀주기 위해서 꼼꼼함과 덜렁댐의 정도를 이렇게 작게 내리기 시작하면 조금 덜렁대는 직원이 있다. 조금 꼼꼼한 직원이 있다. 둘 중에 누구랑 같이 근무를 할래?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중견 직원들은 조금 덜렁대는 직원이 더 꼼꼼한 직원보다는 좀 덜렁대는 직원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한번 가보면요, 은행원들을 한번 만나보면 지극히 성격이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네 라고 하면서 뭘 느끼냐면 되게 성격이 좀 급하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요. 은행원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 이유가 업무적인 이유도 있고, 업무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죠. 업무적인 이유가 많은데, 그 업무적인 이유를 보면, 은행에서는 대부분이 시간을 정해놓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고객이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오늘 마감 시간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처럼 내일까지 뭐 오늘 저녁까지라고 하는 이 데드라인이 명확한 이 업무 집단이 이 은행이라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계속 치이게 됩니다. 그 시간에 계속 치이게 되는 이런 반복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행원은 대부분이 성격이 급해집니다. 자꾸 뭐든지 밥을 먹어도 빨리 먹고요. 또 일을 해도 빨리 하고요. 또 뭘 해도 뭐 노는 것도 빨리 하고 뭘 해도 뭐 좀 빨리빨리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하다라고 하는 이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대리의 특징이죠. 자, 이 김대리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하다 보면 위에서 고참들이, 그러니까 고참 직원들이 같이 회식하러 가기로 했는데 7시 반에 일이 끝났으면 딱 7시 반에 와서 1차를 같이 마무리하고 2차로 같이 이동을 하는 게 뭐 맥주를 한잔 하든 뭘 하든 2차로 같이 이동하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성격이 되어야 이렇게 그 7시 반에 딱 끝나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냐? 꼼꼼한 스타일은 절대 그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꼼꼼한 스타일은요, 계속 일에 치이게 됩니다. 업무에 치이고 일에 치이게 됩니다. 일에 치이는 이런 직원이 아니라 일을 컨트롤 해내는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꼼꼼함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번에는 제가 정확함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똑같은 요 세 글자인데 요 세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저의 성격은 정확한 성격입니다. 저의 성격은 꼼꼼한 성격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입니다. 자, 아까 제가 김대리 예를 들었는데요. 김대리가 예를 들어 정확한 성격이라고 해보죠. 정확한 성격은요. 업무를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시간은 뭐 앞으로 당길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자, 1시간 반 일했다. 그럼 꼼꼼한 직원은 그걸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이 성격이 꼼꼼한 직원이라 그러면 정확한 직원은요. 7시 반까지 일을 마쳤다. 그럼 일단 덮고 갑니다. 어디로? 회식 자리로. 그래서 덮고 가되 이제 정확한 직원은 업무를 정확히 해냈겠죠. 자, 근데 이제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시 반에 이제 정확한 김대리가, 이제 정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김대리가 7시 반에 일을 마치고 삼겹살집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1차 마무리하고 2차 뭐 맥주 한 잔 더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왔는데 꼼꼼한 김대리가 어제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합류했을 때, 그 9시 넘어서 이제 합류했을 때 꼼꼼한 김대리가 해놓은 일이나 정확한 김대리가 해놓은 일이나 이 둘의 차이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정확한 사람이 낫겠죠. 그게 더 조직 생활에 더 잘 맞겠죠. 대신에 이제 정확하다고 해서 난 정확한 성격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일이 틀려 있는 게 여러 개 나오더라. 이 사람은 정확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죠? 정확한 성격이 아니라 반대로 덜렁대는 성격이겠죠. 정확한 거하고 덜렁대는 건 또 다른 거죠. 근데 꼼꼼하다고 했는데 또 9시까지 이제 8시 반까지 이 두 번째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틀린 게 또 나오더라 라고 하면 이거는 꼼꼼해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행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꼼꼼하다라고 하는 성격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 면접, 여기에요. 꼼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그 공간, 그 바이트에 항상 정확함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여러분들은 써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직원이 돼야 되고 정확한 사회인이 돼야 되고 정확한 은행원이 돼야 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역량은 정확함이지 꼼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꼼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 이 꼼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여러분들 사이에서 강점이 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정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서 자소서든 면접이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성격으로 만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제 멀리 좀 하시고 정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깝게 하십시오 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